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과 공화당 간 선거전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안락함, 권력과 미래에 대한 보장, 돈과 타인의 인정을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리비아 한 대학가에서 특별한 브라우니로 입소문 났던 디저트에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미 지역 로봇 판매량이 3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사람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에게 최대 위기를 선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과 공화당 간 선거전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2024년 대선까지 의회 권력의 향배를 결정합니다. 연합뉴스는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여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휘를 유지하면 바이든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고, 반면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의 권력을 탈환,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되면 바이든표 정책 뒤집기가 시도되면서 정부와 의회 간 국정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집권 1기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낙태권 문제가 선거 이슈로 부상, 진보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민주당이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역대급 입법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선거 판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태 이슈에 더해 정권 심판론 소재인 경제 이슈도 여전히 변수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제 문제를 가장 큰 선거 이슈로 꼽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 1일 조사에서 전체 64%가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전체 68%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해 여전히 바닥에는 정권 심판론의 정서가 감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세계의 정치 지형을 바꿀 중간선거를 위한 크리스천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안락함, 권력과 미래에 대한 보장, 돈과 타인의 인정을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해 9월 한 달간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목회자 3명 중 2명은 안락함을 가장 큰 잠재적인 우상으로 꼽았으며, 이어 권력 또는 미래에 대한 보장, 돈,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교회의 잠재적인 우상에 성공과 사회적 영향력을 꼽은 목회자는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수였습니다. 또 5명 중 2명은 정치 권력이 잠재적 우상이라고 답했으며 3명 중 1명은 성이나 낭만적 사랑을 꼽았습니다. 반면 목회자의 14%는 이들 중 어느 것도 잠재적 우상이 아니라고 답했으며 2%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젊은 세대 목회자는 기성세대보다 정치 권력이나 돈, 권력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더욱 큰 잠재적 우상으로 꼽았고, 기성세대일수록 자신의 교회에 잠재적 우상이 없다고 말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편 규모가 큰 교회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보다 사회적 영향력과 성 또는 낭만적 사랑을 잠재적 우상으로 꼽는 비중이 더 컸습니다. 스콧 맥코넬 라이프웨이 리서치 상무는 보고서에서 미국인들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집착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엿볼 수가 있다며 가장 많은 교회가 1차원적 세상의 안락함과 싸우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미 가진 안락함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또 다른 우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볼리비아 한 대학가에서 특별한 브라우니로 입소문 났던 디저트에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볼리비아 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데라 시에라에 있는 가브리엘 레네 모레노 대학안에서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브라우니를 판 혐의로 이 대학 컴퓨터공학부 학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소셜미디어 틱탁 계정을 이용해 마약 브라우니를 홍보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브라우니, 우리가 당신을 날게야 한다, 마법의 레시피로 만들었다 등의 문구로 홍보했습니다. 그는 구매 희망자들에게 약 6주간 직접 브라우니를 배달하며 내다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격은 하나에 $4 정도였습니다. A씨는 마약 성분이 있는 초콜릿과 젤리 등도 판 것으로 드러났으며 콘서트 표 살 돈을 모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90일간의 예방 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브라우니 제조책 등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로봇 판매량이 3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첨단 자동화 협회에 따르면 북미 지역 기업들이 올해 2분기에 1분기보다 6% 증가한 12,305대의 산업용 로봇을 구매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사람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지 못해 그 빈자리를 로봇으로 대신하면서 생산율을 유지하고 향상시킨 것입니다. 또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로봇 사용이 생산성 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수단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기업들이 오랫동안 로봇 자동화를 도입 및 배치하는 데 선두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식품, 소비재, 생명과학 등 산업의 로봇 사용화로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가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노동시장 진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일자리 7,500만 개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로봇으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보다 파생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에게 최대 위기를 선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아일보의 북한 전문 기자 주성하 기자는 동아일보의 칼럼을 통해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머지않아 북한의 주민들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혜택을 입어 북한 체제가 감추고 통제하는 진실이라는 정보의 벽을 허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기자에 따르면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통신 시설을 살렸을 뿐 아니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세계를 향한 여론전으로 러시아의 학살이 만천하에 알려진 것도 전황이 생생하게 중계된 것도 모두 스타링크 덕분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해킹과 전파 방해 등을 동원해 스타링크를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된 스타링크 서비스가 북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 기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직은 전파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 스타링크 수신을 위해서는 안테나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머스크가 위성 안테나가 필요 없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마저도 극복할 가능성이 보이는 지금 스타링크가 북한에 들어간다면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합니다. 머스크가 북한 인민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대 종양내과 교수가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입니다. 그는 실제 병실에서 환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데 이 말이 책의 제목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는 말기암, 희귀암 전문의입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이 없는 마음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프고 피곤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진료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자아가 없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이게 흘러넘치자 최 교수는 비로소 환자들을 사랑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된 것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진료실은 곧 선교지가 됐습니다. 그는 수많은 치료법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암은 당신 탓이 아니다란 위로를 건네고 의사인 자신부터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해 끝까지 옆에서 마라톤을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완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옆에서 함께 기도하겠다며 손을 잡아줍니다. 최 교수의 연구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제자들이 함께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 모임을 하며 간증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는 질병과 고난, 아픔과 슬픔 속 환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의 저술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크리스천의 소리 칼럼 뉴스는 매일 뉴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치신 길에서 떠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